산속에서 6일째. 창원 살인사건의 범인 중 2명이 6일째 도주 중입니다. 과연 그 두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저희가 구성한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창원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2명의 행적이 일주일째 오리무 중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지고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망갔거든. 야산으로 한마디로 뒷산으로. 네, 막다른 골목에서 별다른 음식도 없이 기구도 없이 산속으로 사라진 두 남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두 사람입니다. 연인 관계로도 알려져 있죠. 골프장 캐디로 생활하면서 심천우 31세, 강정임 36세 두 사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골프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를 했고 시신을 유기하고 은행에서 400여만 원을 인출을 했고 변장 후에 야산으로 도주했다고 하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비도 내린다고 하는데 산을 제대로 모르는 두 사람이잖아요. 6일 동안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거의 최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경찰 추적이기 때문에 산에 지금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네. 아마 봉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만약에 산에서 내려와서 경찰을 추적해서 나왔다 그러다 네. 하더라도 CCTV라든지 상당한 지금 매체가 지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숨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경찰의 추적을 피한다면 결국 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도 뭐 돈 있다 해가지고 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봤을 때는 곧 검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뭐 예전에도 이제 산으로 갔다가 결국 자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자수 내지 검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요. 지금 미장을 해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범행 저지른 이후의 CCTV 화면인데 굉장히 태연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런 형태의 행동들은 어떤 심리적 기저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24일 날 경남 창원에서 사건이 네. 발생한 다음에 지금 이제 순천으로 옮겨서 26일 네. 날 그 순천에 있는 미장원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특히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머리 옆에 요즘 유행하는 스크래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스크래치 같은 것도 하고 예.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저때 당시에는 공개 수배가 내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때는 보면 지금 이제 계산도 보면 현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카드 같은 걸 못 쓰기 때문에 못 쓰죠. 아마 이제 400만 원을 이제 그 빼앗은 돈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지금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저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개 수배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이후로 이제 공개 수배가 되고 사실 전단들이 지금 3만 장이 아,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경찰이 그러니까 10만 장을 더 뿌린다고 하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아마 본인들은 이 어제 멀리 도망가지는 못할 거예요. 네. 우리가 했지만 예전에 유병헌 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수색을 하다 결국 산에서 맞아요. 네. 네. 예, 예.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단 두 사람은 아마 지금 인가라든지 이런 데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야산 쪽에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개 수사로 나섰기 때문에 분여자 나치 살인 피의자 수배, 공개 수배가 나섰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다. 별다른 장비나 음식 없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늘 전국적으로 또 비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상 악화까지 아마 더해진다면 두 사람이 산속에서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산속에서 생활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은 오늘 내일도 어쩌면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경찰이 포위망을 좀 좁히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뭐 그 인가에 네.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면은 바로 발각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도망간 지역이 이 경상남도 함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함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리산 자락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산으로 도주를 하게 되면 이 경찰이 포위를 한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좀 너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잡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네. 뭐 추위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추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산에 있는 그 열매나 이런 것을 네. 따먹으면서
좀 도피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의 포위도 중요하지만 이 등산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그 수배 전단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그런 비슷한 사람이나 아니면 산에서 좀 그 행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는 이 신고 정신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이 두 사람 중에요. 이 심천우의 사촌 동생 한 사람은 지금 검거가 됐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죽일지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 보는 범행 동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금전적인 이유 쪽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원한이나 뭐 청부 이런 쪽으로 보고 있나요? 최초는 조금 그 살해 시기라든지 치밀한 준비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요인도 있을 거라고 경찰이나 뭐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심천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의 이제 빚이 있어서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빚이 있다. 범죄 전날 23일 날 카드 정지가 됐습니다. 네. 아마 범행 전날 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어이구, 결정적이고 직접적 이유는 심천우의 어떤 재산상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이고 네. 일단 검거된 육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죠. 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두 사람 심천우, 강정임을 다 잡아봐야지만이 정확한 어떤 범행의 시점이라든지 그렇겠군요. 파악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어떤 원한이라든지 청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과거에도 신창원 씨라든가 물론 다른 환경이긴 했지만요. 굉장히 오랫동안 도주를 했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의외로 이 두 사람이 물론 기상악화도 예상이 되고 산세에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의외로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주 생활이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창원 씨가 한 900여일 정도 예. 도망을 다녔거든요. 탈옥을 해서. 근데 이제 신창원 씨는 아주 전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여성들, 그때 뭐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이라든지 뭐 사창가에 근무하는 여성이라든지. 도피처를 마련해 그렇죠. 줄 그런 수 있는? 도피처를 해서 중심으로 움직여 다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동종 전과가 없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하는 일이라고 봐야죠. 그렇겠군요. 그럴 경우는 사실 도망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기다 여자도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어떤 만약에 산으로 올라간다면 이 산 쪽에 간다면 사실 저녁 같은데 이렇게 추위를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 저체온 그러니까 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과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좀 도망 다닐 수는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금 발달된 SNS라든지 이런 게 발달된 사실 신창원 씨만 해도 90년도입니다. 예.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뭐 전단지 하나에만 의존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뭐 방송 SNS 통해서 사실 이 사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알기 때문에 바로 휴대폰으로 이제 확인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사진도 찍고 하면 지금 한 경찰에 한 60여 건 정도의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결정적인 제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된 언론 환경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용의자들의 모습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변장, 가발을 쓸 수도 있고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심천우의 모습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다가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얼굴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안경을 쓰고 있는 단발머리의 모습도 가능하고요. 머리를 커트했다고 하면 이렇게 짧은 어깨선이나 목덜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짧은 얼굴도 가능합니다. 또 단발과 모자, 또 다양한 어떤 옷차림을 통해서 변장을 한다면 여러분들 눈을 속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이목구비를 자세히 봐주셨다가 혹시 비슷한 사람이 눈에 띄거나 산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경우에는 즉각 좀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 먼저 잡힌 범인이요. 야, 나는 우리 사촌 형이 그렇게 막 살해할 거 몰랐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맞으면은요. 그 사람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 사람이 지금 이 검거된 피의자 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도 살인죄가 지금 될 걸로 보이는데 강도 살인죄에 기능적으로 행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막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본인은 강도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기에는 너무나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기 때문에 세 사람 다 검거가 돼서 정확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강도 살인죄에 세 사람 다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속에서 6일째 숨어 있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와서 자수하는 것, 그것이 조금이라도 죄의 형벌을 더는 길일 겁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 살인사건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한니발에 빠진 살인범. 자, 이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의 주범인 이 A양이요. A양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취재해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지금 내일 아침에 보도가 될 건데요. IQ가 1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육을 다룬 미국 드라마 한니발.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빠졌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의사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해부학 책을 보고 따라서 인체 해부도 같은 것을 그리기로 했다. 인체에 대한 지식이 좀 해박하다라는 것을 동아일보가 주변 사람들 취재해서 그렇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술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술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해부학 같은 걸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사다 보니까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해부학 그 교과서죠. 교과서를 보고 본인이 더 잘 그릴 정도로 어느 정도 해부학에 대한 지식도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한니발이라는 충격적인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고생이 볼 수 없는 뭐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인육 파티라든지 인육을 먹는 그런 어떤 드라마 한니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 어떤 이 사회에서 SNS를 통해서 이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그러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현실보다는 그쪽 SNS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 그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미국 드라마, 흔히 말해서 미드라고 하죠. 한니발이라는 게요. FBI 요원과 인육을 먹는 희대의 살인마와의 어떤 심리전을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빠져 지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 뭐 한때 청소년기에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주변에서 이런 부분의 이상 징후를 좀 미리 알아차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의사고 그리고 이 이제 그 살인범 자체가 보면 굉장히 조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친구들은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이런 그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시시하고 해서 학교 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학교도 이제 자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몰입해 들어간 거죠. 이 드라마가 보면 한니발이라는 그 정말 살인범이 FBI 프로파일러와 이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심리적 그런 드라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리즈 1, 2, 3 뭐 계속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인데 거기에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현실과 어떤 이런 이 정신을 상당히 이제 혼동해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그 어떤 공범을 만나면서 상당히 이런 범행 자체를 이제 저지른 이제 그런 정황으로 일단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장훈 차장,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이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아니 그 여고생이 그 시신을 어떻게 들고 옥상으로 가가지고 그 물탱크 쪽에다가 유기를 했을까? 뭔가 다른 공범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의문도 조금 있었는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일자에 자세히가 보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보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의문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양이 이 환청이 들렸을 때 종종 이렇게 숨어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으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익숙한 장소다 보니까 이제 그 사체를 유기하기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기했다라는 것으로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뭐 한니발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이 김양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했던 계획한 거다.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좀 주요 논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 계단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체를 혼자서 가져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옥상 물탱크까지 뭐 2개로 이제 사체를 나누어서 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라든지 조력자는 사실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공범 방조죄로 기소된 공범하고는 통화는 이제 계속 한 문자 메시지 교환했던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범행에 대해서 사실 또 공범이 시켰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서 재판이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IQ가 140에 육박한다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어떤 범행이라던가 향후 당국의 조사를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드라마라던가 본인의 어떤 지능 지수가 높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당국이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또 계속적으로 변호인의 조력도 받겠지만 다중인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중인격이요. 주장을 했는데 다중인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 또 다중인격 주장을 했다가 공범인 그 언니죠. 언니가 이제 자신 몸에 있는 다중인격을 이제 교사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하여튼 본인 자체가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잔혹한 초등생 살인부터 존속살인까지 너무나 잔인한 범죄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